2024년 2월 20일 서울 구로구의 한 반지하방에서 눈을 띕니다. 겨울 새벽 5시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과 지나가는 차들의 헤드라이트가 천장에 흔들리며 비칩니다. 아내는 벌써 일어나 부엌에서 물을 끓이고 있네요. 주전자에서 나는 보글보글 소리가 이 좁은 공간을 채웁니다. 전 올해 65살, 아내는 62살입니다. 3년 전 이맘때쯤이었죠. 33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했을 때 우리 부부는 온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퇴직금 2억 3천만 원. 그 돈이면 충분히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 믿었거든요. 여보, 오늘도 김 과장 면접 보러 가요? 아내가 커피를 건네며 묻습니다. 김 과장이라니요? 예전엔 제가 부장이었는데 이제는 편의점 알바 면접도 떨어지는 신세가 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해 드릴게요. 3년 전 2월 회사에서 명예퇴직 신청서를 받던 날이 기억납니다. 부장님, 정년까지 5년 남으셨는데 정말 신청하실 거예요? 후배 직원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죠. 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도시 생활도 지겹고 시골 가서 농사나 지으며 살고 싶어. 사실 그건 오래전부터 품어온 꿈이었어요. 젊어서부터 주말이면 교회로 나가 텃밭을 가꾸곤 했거든요. 상추며 고추며 토마토 심어서 수확하는 재미가 쏠쏠했죠. 아내도 처음엔 반대했지만 제가 준비해온 귀농 계획서를 보더니 마음이 움직였나 봅니다. 정말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요즘 귀농 교육도 많이 있고 정부 지원도 있다니까. 퇴직금으로 땅 사고 집 짓고도 여유 자금이 남을 거야. 그 말이 얼마나 아니란 생각이었는지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퇴직 후 우리는 바로 귀농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귀농 교육을 6개월간 받았고 주말마다 전국 각지의 농촌을 돌아다녔죠.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발품을 팔며 적당한 땅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다 전라남도 담양의 한 마을에서 운명적인 땅을 만났어요.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5월의 어느 날 대나무 숲이 둘러싼 아담한 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여기다. 아내가 제 팔을 잡으며 속삭였죠. 산자락 아래 평평하게 펼쳐진 3,000평의 땅. 앞으로는 작은 개울이 흐르고 뒤로는 대나무 숲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도시 사람들이 농사짓기엔 딱 좋은 땅이에요. 물도 가깝고 일조량도 충분하고. 부동산 중개인의 말에 우리는 그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평당 5만 원, 총 1억 5천만 원. 퇴직금의 절반 이상이 날아갔지만 그래도 집 지을 돈은 남아 있었으니 괜찮다고 생각했죠. 집은 조립식 주택으로 지었습니다. 6천만 원짜리 예쁜 전원주택이었어요. 하얀 벽에 빨간 지붕, 마당엔 작은 정원도 만들었죠. 이사 오던 날 우리 부부는 마당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우리만의 성을 가졌네요. 아내가 감격스러워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행복했어요. 새벽에 일어나 밭으로 나가는 일이 즐거웠고 해가 질 무렵 아내와 함께 마당에서 막걸리 한잔 하는 게 낙이었죠. 동네 이장님도 친절했습니다. 서울서 오신 분들이 참 부지런하시네요. 농사일이 쉽지 않은데 잘 하실 수 있겠어요? 걱정 섞인 말씀이었지만 전 자신만만했습니다. 첫 해는 기초 작물부터 시작했어요. 배추, 무, 고추, 상추. 텃밭에서 키워본 경험이 있으니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텃밭 농사와 본격적인 농사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일단 규모부터가 달랐어요. 텃밭에선 상추 몇 포기 심는 게 전부였는데 밭에선 수백 포기를 심어야 했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 나면 온몸이 쑤셨어요. 그래도 싹이 트고 자라는 걸 보면 뿌듯했습니다. 문제는 병충해였어요. 어느 날 아침 밭에 나가보니 배추들이 시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가까이 가서 보니 배추 잎이 온통 구멍투성이었어요. 청벌레가 다 갉아먹은 거였죠. 농약을 쳐야 한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농약 없이 친환경으로 키우려고 했는데 아내가 안타까워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농약을 사서 뿌렸는데 이번엔 농약 때문에 또 일부가 죽어버렸습니다. 농약 희석 비율을 잘못 맞춘 거였죠. 첫 해 수확은 형편없었습니다. 배추는 절반이 못쓰게 됐고 무는 영양실조로 비실비실했어요. 그나마 고추는 좀 나았지만 인건비며 종자값이며 빼고 나니 남는 게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첫 해니까 그런 거예요. 내년엔 더 잘하면 돼요. 아내가 위로했지만 속으론 불안했습니다. 겨울엔 비닐하우스를 지었어요. 딸기를 키워보기로 한 거죠. 딸기는 수익성이 좋다고 들었거든요. 하우스 2동에 1,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딸기 모종값만 500만 원, 거기에 난방비며 전기료며. 투자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여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투자를 해야 수익이 나지. 딸기만 잘 되면 다 회수할 수 있어. 전 여전히 낙관적이었습니다. 이듬해 봄, 딸기가 빨갛게 익어갔어요. 보기엔 탐스러웠는데 맛을 보니 싱거웠습니다. 당도가 떨어진 거였죠. 이런 걸 어디다 팔아? 막막했습니다. 그래도 수확해서 공판장에 보냈는데 최하 등급 판정을 받았어요. 한 상자에 10,000원도 안 받았습니다.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아내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두려움이 묻어났습니다. 아니야, 실수했으니까 그렇지.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어. 그렇게 말했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두 번째 해도 별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죠. 여름에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열흘 넘게 장마가 계속됐는데 밭이 온통 물바다가 됐습니다. 배수가 제대로 안 되는 땅이었던 거예요. 아, 이래서 싸게 판 거구나. 그제야 깨달았지만 늦었죠. 물에 잠긴 작물들은 다 썩어버렸습니다. 고추는 역병에 걸렸고 토마토는 열매가 터져버렸어요. 그의 수확은 더 형편없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큰일 났어요. 아내가 울먹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태풍까지 왔어요. 바람에 비닐하우스 한 동이 완전히 날아갔습니다. 수리비만 500만 원이 나왔죠. 보험도 안 들어놨으니 고스란히 우리가 부담해야 했어요. 돈은 계속 나가는데 들어오는 건 없고. 통장 잔고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제 1,00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아내가 통장을 보여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즈음부터 부부싸움이 잦아졌어요. 내가 농사 짓자고 했을 때 왜 말리지 않았어? 당신이 하도 자신 있다고 하니까 믿은 거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습니다. 한밤중에 싸우다가 아내가 짐을 싸서 나간 적도 있었어요. 다음날 아침에야 겨우 화해했지만 우리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걸 느꼈습니다.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려워졌어요. 처음엔 친절했던 이장님도 우리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도시 사람들이 농사를 너무 쉽게 봤어요. 농사는 평생 해도 어려운 일인데. 마을 회의에서 대놓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다른 주민들도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들 곧 짐 싸서 서울로 돌아갈 거야. 돈 좀 있다고 농사를 우습게 봤지. 그런 말들이 들릴 때마다 자존심이 상했어요. 세 번째 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남은 돈도 다 떨어졌고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죠. 여보, 그만하자. 서울로 돌아가자.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 끝까지 버티고 싶었어요. 여기서 포기하면 정말 실패자가 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농협에서 대출 심사를 받으러 갔는데 담보로 잡을 게 없다고 거절당했어요. 땅은 이미 담보 대출을 받은 상태였고 집은 조립식이라 담보 가치가 없다고 했죠. 이제 정말 끝이구나. 농협에서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 원망스러웠어요. 집을 팔기로 했습니다. 땅도 팔기로 했죠. 하지만 팔리지 않았어요. 부동산에 내놓고 6개월을 기다렸는데 보러 오는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요즘 귀농했다가 역귀농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요. 시세보다 훨씬 싸게 내놔야 팔릴 거예요. 부동산 직원의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급매로 내놨어요. 땅은 평당 3만 원, 집은 3천만 원에 겨우 팔렸습니다. 합쳐서 1억 2천만 원. 샀을 때 2억 1천만 원이었으니 9천만 원 손해를 본 셈이죠. 거기에 그동안 들어간 운영비며 생활비까지 생각하면 서울로 돌아오는 이삿짐 트럭 안에서 우리 부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3년 전 희망에 부풀어 내려갈 때와는 정반대였죠. 뒤를 돌아보니 빨간 지붕에 우리 집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안녕. 아내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서울에 와서 집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팔고 남은 돈으론 전세도 구하기 어려웠거든요. 결국 이 반지하 원룸을 월세로 얻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5만 원. 예전에 살던 아파트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이지만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재취업도 쉽지 않았습니다. 65살, 경력 단절 3년. 이력서를 수십 군데 넣었지만 면접 연락조차 없었어요. 부장님 경력이 있으시지만 저희가 찾는 인재상과는 맞지 않습니다. 겨우 면접을 봐도 그런 답변만 돌아왔죠. 결국 아내가 먼저 일을 구했어요. 근처 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일하게 됐죠. 하루 6시간, 한 달에 100만 원. 내가 벌어서 생활비는 댈게요. 당신은 좋은 자리 천천히 알아봐요. 아내의 배려가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저도 최근에 겨우 일자리를 구했어요. 동네 편의점 야간 알바입니다. 밤 11시부터 아침 6시까지 주 3일 근무에 월 60만 원. 대기업 부장에서 편의점 알바라니.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지만 이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가끔 새벽 3시쯤 편의점에 손님이 없을 때 창밖을 바라봅니다. 텅 빈 거리에 가로등만 횡하니 서 있는 걸 보면 담양의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 그리워져요. 그때 우리가 꿈꿨던 것들이 다 신기루였나 싶어 씁쓸해집니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아요. 실패했지만 도전했으니까요. 남들이 뭐라 해도 우리는 꿈을 조차 살아봤으니까요. 비록 지금은 반지하방에 살고 있지만 서로가 있어 견딜 수 있습니다. 어제 아내가 퇴근하고 와서 말했어요.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60이 넘었다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래, 우리 아직 젊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서로의 손을 잡으며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요즘 우리 부부의 새로운 꿈은 소박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작은 가게를 하나 차리는 거예요. 분식집이든 치킨집이든 우리가 주인이 되어 운영하는 작은 가게. 농사보다는 그게 우리한테 맞는 것 같아요. 오늘도 전 새벽에 일어나 편의점으로 출근합니다. 아내는 아침 일찍 식당으로 가고요. 비록 힘들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땅에 심었던 우리의 꿈은 흙이 되어버렸지만 마음속엔 여전히 새로운 씨앗이 있어요. 이번엔 욕심내지 않고 천천히 조금씩 키워갈 겁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귀농 실패가 언젠가는 더 큰 성공의 밑거름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내일은 더 나은 날이 될 거예요.